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서해 피살 공무원 이래준 씨를 두고 그 유족에게 월북이라고 말하면 돈을 주겠다 라고 회유했던 민주당 국회의원 누군지 찾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지. 고향이 같으니 고향이 같은 호남이니까 같은 편 아니겠냐. 월북을 인정하면 기금을 조성해서 돈을 주겠다, 보상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어린 조카들을 생각해라. 그러자 그 서해 피살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는 그따위 돈 필요 없고 동생의 명예를 밝힐 것이라면서 내가 벌어서 조카들 먹이 살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참 멋진 형입니다. 드디어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주당 의원들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 회유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유족은 민주당이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주장했고, 반면에 회유 발언자로 지목된 민주당의 황희 의원, 김철민 의원, 이 사람들은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월북 인정 회유가 사실인지 확인하고 이것이 고인과 유족의 인권을 침해했는지 따지겠다는 겁니다. 인권위원회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지난달 29일 피살 공무원 유족에 대한 보상 회유 진정 사건이 접수됨에 따라 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담당 조사관부터 배정하고 피진정인 즉 민주당 국회의원들 이들의 진술을 시작으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면서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검찰 고발까지 갈 것 같습니다. 인권위원회법은 조사 결과 범죄 행위에 해당하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인권 침해가 인정되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검찰에 고발하거나 또는 민주당에게 이 국회의원 둘의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처리기한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하면 90일 이내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앞서 공무원 진영은 피살 일주일 만에 민주당의 황희 의원, 김철민 의원 등이 찾아와서 고향이 같은 호남이니 같은 편 아니냐. 월북을 인정하면 기금을 조성해서 돈으로 보상해주겠다. 어린 조카들을 생각해라라고 말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진영은 그따위 돈 필요 없고 동생의 명예를 밝힐 것이라면서 내가 벌어서 동생 먹여 살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황희 의원은 국회에서 월북으로 인정하면 뭐 해준다고 하지 않았다. 고인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더 이상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는 상징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을 유족에게 한 적은 있다. 뭔가 말을 하긴 했어요. 여기서 황희 의원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김철민 의원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회유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면서 정말 회유하려 했다면 유족들이 그때 바로 문제제기를 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양측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바로 인권위의 조사 대상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유족 증언은 당시 집권 세력이 월북몰이에 얼마나 열을 올렸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합니다.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 유족들에게 상징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운운하면서 접근한 자체가 인권유린이라면서 그 사람들 말 그대로 해도 인권유린이고, 거기다 더해서 인권위원회는 유족을 매수하려고 했던 2차 가해가 사실인지 조속히 밝혀져야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공무원 피격 태스크포스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래준 씨가 숨진 직후인 2020년 9일 24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외교부와 전 재외 공관의 뿌리라고 내린 지침서에서 극단적 선택 가능성보다 월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리라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야, 이렇게까지 전 세계,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교 공간에 나가 있는 모든 곳에다가 극단적 선택 가능성보다는 월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라 하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만큼 당시 국가안보실이 자진 월북을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부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의미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민의힘 태스크포스가 열람한 당시 청와대 지침은 총 12개의 예상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1번 지침이 바로 자진 월북 가능성이라는 것이 하태경 의원의 설명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인두급을 쓰고 이럴 수가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황희 의원이 부인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의 말에 대한 신빙성이 어떨까를 한번 검토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추미애 아들을 고발했던 내부 고발자의 실명을 그냥 까버리고 인신공격을 해버리는 이런 후한무치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지역구에서 여론몰이, 논문 대리번역, 교육 평준화 주장하면서 자신의 딸은 외국인 학교에 재학 중인 사실이 발견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황희 의원이 교육 평준화를 주장하면서 어떻게 자기 딸은 외국인 학교에 재학 중이었을까요? 그리고 황희 의원의 딸의 고액 학비도 논란이 당시 됐습니다. 황희 이 사람은 평소 공교육 중심의 교육 정책을 강조해 왔는데 정작 딸내미는 한 해 수업료가 4,200만 원인 외국인 학교에 보낸 겁니다. 황희 이 사람이 국회에 제출한 근로소득 원청진수 영수증에 의견 계산에 따르면 딸의 수업료를 낸 후에 황 후보자 가족 3명의 생활비는 한 달에 고작 6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60만 원으로 진짜 살았는지? 황희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0대 국회 때 여러 차례 질병을 이유로 본회의를 불출석한 채 미국과 스페인 등지로 국외 출장과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황희 전 문체부 장관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수익사업을 허가해주는 법안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정치 후원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초 대전에 있는 수자원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황희 전 장관에게 대가성 후원금을 건넨 혐의로 고발된 수자원공사 간부를 한 차례 소환조사했고 사무실 PC와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희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을 당시 수자원공사가 부산 스마트시티에 건물을 짓고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의 대가로 뭔가 대가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월북으로 인정하면 뭐 해준다고 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황희 이 사람 정말로 여러가지 의혹에 휩싸여 있는 사람이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 대가성 후원 의혹으로 수자원공사와 함께 경찰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우리 같은 호남 출신이니까 우리 같은 편 아니냐, 월북을 인정하면은 기금을 조성해서 돈으로 보상해 주겠다, 어린 조카들을 생각해라, 이런 정말 형편없는, 인간적으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철민 의원 역시도 조사해봐야 다 나오겠지만 인권위원회가 지금 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만약 인권위에서 결론이 검찰 고발로 나면 검찰에 가서 똑같이 이야기하면 해보시죠. 그게 먹히나? 아무리 그렇게 변명해도 유족이 왜 없는 말을 지어냈다는 이야기입니까? 참으로 낯뜨거운 변명으로 일관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저께 어찌 이럴 수가, 민주당 피살 공무원 유족에게 월북이라 말하면 돈 줄게 라고 올렸던 영상 지금 붙이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는 지금 제가 붙이는 영상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유입니다. 야, 민주당 진짜 천인공노할 짓을 하네요. 천인공노, 즉 하늘과 사람이 함께 분노한다는 그런 뜻이죠. 정말 민주당 사람이기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살해 소각당한 공무원 이대준 씨 진영 이래진 씨는 민주당이 28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태스크포스를 발족시킨 것에 대해서 또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개인사까지 들먹인다며 분노했는데, 특히 이래진 씨는 과거 민주당이 자신의 고향이 자기네 정권과 같은 호남이니까 같은 편이 아니냐고 하면서 월북을 인정해주면 보상을 해주겠다 라고 회유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야, 정말 여기까지 가버리면 민주당 사람 집단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 억울한 죽음,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때우자, 보상해줄 테니 넘어가자. 이래진 씨는 동생의 죽음을 방관한 그들은 모두 살인자다, 다같이 공모한 엄청난 범죄였다 하면서 죽고 나니 떠들어댄다, 동생이 월북한 증거가 있다면서 말이다 하면서 SI 특수정보 첩보가 있다면서 국가안보 군사기밀이라고 떠들어댔지만 그걸 들은 개자식들은 동생을 구조하지 않고 주둥이 닥치고 듣고 낄낄대고 있었을 것이라고 분노했습니다. 이어서 북한이 동생을 발견한 것과 체포를 인지했으면 우리 땅으로 송환해서 월북을 따져보고 국내법으로 처벌해야 맞는 거 아닌가. 그렇죠. 만약에 월북 그게 있었다면 우리 국민이니까 우리 법을 어겼으니까 데리고 와서 국내법,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해서 죄가 있다면 처벌을 할 수도 있죠. 결국은 다 뒤집어 씌워버리고 심지어 월북 정황에 힘을 싣기 위해서 개인사까지 까불린다. 이 사람들이 국민을 지켜야 되는데 뭐 했는지 따지고 물을 거다 라면서 2년 전 사건 당시 민주당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같은 호남이니 같은 편 아니냐.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 주겠다라고 회유했다고 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국가 돈으로 떼어주겠다. 거짓말을 하는 조건이 우리 혈세를 갖다 붓는 겁니다. 그래, 거짓말 좀 해다오. 그러면 국민의 세금으로 그거 보상해 줄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특히 구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주겠다. 어린 조카들을 생각해서 월북 인정해라. 그러면 해주겠다. 그러면 돈으로 떼우겠다. 라고 했다면서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정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기를 완전히 흔들어 놓는, 돈으로 국가의 거짓말을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이거는 엄청난 정언입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국회의원의 권한을 이용해서, 입법권을 이용해서 돈으로 이것을 보상하고 문재인의 거짓말을 합리화시켜주는, 이런 있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래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저는 단호히 거절했다. 동생은 월북 안 했고 그런 돈 필요 없고 동생의 명예를 찾을 것이고 진상규명하겠다고 했다. 그런 돈 없어도 내가 충분히 벌어서 조카들 먹이 살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 참 어려운 사람이네요.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네요. 그 돈 필요 없다. 내가 벌어서 조카들 먹이 살린다. 대신에 명예회복 시키고 진상규명하겠다. 돈 필요 없다. 그리고 월북 안 했다. 왜 거짓말을 하라는 거냐? 민주당이 또다시 태스크포스를 발족한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이제 또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개인사까지 들먹인다. 참 하면 안 될 짓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나 빚이 있으면 월북하고 이혼했으면 월북하고 이런 게 어딨냐. 이건 기가 막힌 논리 아니냐. 살아있을 때 구하든지 만약에 범죄 혐의가 있다면 대한민국에 끌고 와서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하든지 그 첩보라는 거 듣고 뭐 했는지 묻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래진 씨는 지들은 툭 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 발광을 하면서 힘없는 국민을 매도하고 집단으로 스스로 누워서 침뱉기를 한다. 자국민과 마치 전쟁을 치르자는 식으로 추잡스러운 짓거리로 대응을 하는데 진짜 자료는 아직 공개도 하지 않았다. 진상조사 태스크포스를 꾸렸으면 당당하게 직접 피해자부터 만나야 정상적인 거 아니냐. 그렇죠. 당당하게 직접 피해자부터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죠. 지금 이 정언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정언입니다. 왜냐? 결국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고자 했고 더구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의 유가족을 돈으로 회유하려고 했다. 야, 정말 정부로서, 대한민국 정부로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말 기가 찹니다. 정말로 기가 찹니다. 이러니 법이고 뭐고 마음대로 막 주물러 대는 거죠.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